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식탁 위의 세계사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역사 선생님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방과후 교과 보충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선생님께서 이 책의 다른 시리즈 책들, 지붕매체 세계사와 옷장 속의 세계사 책으로 수업을 하셨습니다. 이 식탁 위의 세계사는 역사를 역사답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역사란 자고로 다양한 시선에서 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을 잘 짚어서 여러 관점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을 다뤄주었습니다. 또 서술자 개인의 경험과 의견이 들어가서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보지는 못해도 이야기를 더 풍부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본 음식과 역사를 관련시켜 서술하는 것이 다른 책과는 차별되는 점인 것 같고 현재와 연관시켜 생각할 거리들, 교훈을 각 이야기마다 주는데 그게 참 도움이 되고 여러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식탁 위의 세계사 책은 총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네, 바로 대항해 시대를 연 원동력 후추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황금과 유럽에는 없는 후추, 정향과 같은 향신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향신료들을 다른 나라에서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그에 대한 손해가 막대한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은 누구나 향신료를 구해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각 나라의 왕실을 찾아다니며 항해 지원을 요구했고 그 결과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아 산타마리아호, 니나호, 핀타오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콜럼버스의 항해 도중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음식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서 선원들은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고 지금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감염병이 배 내에 돌면서 항해는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이후 무사히 몇 선원들과 함께 인도라고 생각을 하던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였습니다. 콜럼버스의 날이라고 불리던 날을 이제는 원주민의 날로 바꾸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날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널리 알린 것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 위한 날이었는데 사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여 원주민의 문명을 파괴하고 자리를 빼앗아버렸으며 무자비하게 학살하였기에 이런 콜럼버스에 대한 인식이 최근 들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엄마는 콜럼버스나 마젤란, 코르테스, 피사로 같은 탐험가들을 생각할 때면 마음이 복잡해지곤 해. 이들의 탐험은 무모할 정도로 용감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남미와 아시아의 주민을 약탈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들 탐험가의 이름에는 영광과 오욕이 함께 들어있거든. 이번 이야기는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 하면 떠오르는 빵입니다. 루이 14세 때부터 내려오던 막대한 사치와 전쟁 피해 등으로 인해 이미 나라는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막대한 세금과 부당한 제도, 부패한 정치로 인해 당시 프랑스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어린 나이에 태국의 왕에게 시집을 간 여자아이였습니다. 초반에는 프랑스인들에게 환대를 받았지만 후계자를 낳지 못하고 점점 나라가 병들어가면서 그녀는 서민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한기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왕비와 귀족이 일부러 이득을 보기 위해 밀가루를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프랑스의 국고는 바닥인데도 왕비가 값비싼 목걸이를 샀다든가 하는 가짜 소문이 돌았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라는 유명한 말도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돌면서 의기소침해진 마리 앙뚜아네트는 실제로 푸티트리아농이라는 작은 궁전으로 거처를 옮겨서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 역시 바스티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쓰는 등 노력하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처형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의 제목에는 근친상간 등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보았을 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어찌 보면 시대를 잘못하고 난 정치적으로 희생되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저희의 친숙한 과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이렇게 흔한 과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나이티드 프루트사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바나나를 판매하던 유나이티드 프루트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쫓아내고 정권을 잡기도 하고 점점 중남미 국가의 영향력을 휘두르게 되며 악명을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치키타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탠더드 프루트사도 비슷한 사건들로 악명이 높아지자 돌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바나나 리퍼블릭은 바나나 생산국이뿐 다른 가치는 없다고 비판하는 말로 중아메리카의 몇몇 나라를 지칭합니다. 이 중 한 나라인 콜롬비아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바나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회사는 콜롬비아 정부를 압박했고 정부는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던 가족들이 모이는 예배당에 가 약 10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결국 외국의 바나나 회사 때문에 무고한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의 군인들의 손에 죽어나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나요? 바나나에는 이렇게 핏빛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중남미 국민들의 이런 희생을 떠올리면 식탁 위의 바나나도 더 이상 달콤하게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뒷이야기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며 현재를 느껴 참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면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상황에 몰입해서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중학교 역사 교과과정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학교 세계사를 배우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숙 작가님의 책 중 지붕 밑의 세계사, 옷장 속의 세계사라는 책도 재밌게 읽었는데 함께 읽으시면 더 풍부하게 역사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인사를 마지막으로 식탁 위의 세계사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